장흥군과 의회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는데 장흥군은 전 지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광양의 한 마을에서 과실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발생했는데 명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 운동부에서 동급생 간 폭행과 금품 갈취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현재 분리 조치됐고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수시가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 수거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장흥군이 지난 3년 동안 의회와 간담회 등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또다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의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는데 장흥군은 전 지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상권 침체가 이어져 전남 22개 지자체 가운데 17곳이 전 지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장흥군이 최근까지 보편적 지급을 하지 않자 의회가 나섰습니다. 의회는 조례까지 만들어 추진하려고 했던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종순 군수의 입장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국민 전체에게 액수를 미미하더라도 한번 주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선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이해시키겠습니다. 일부 단체 등에 선별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종교시설의 방역 물품 구입 등을 위한 10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전달했는데 자동차 수리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또 공무원이 특정 물품 구입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느 특정 업체에서 사거라 하고 실무진이 그쪽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나 시중에서 사는 것은 50%만 사는데 그래서 업체까지 지정해서 강요를 한 적이 있는가? 저는 없는 걸로 확인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흥군은 종교시설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검토는 승인하면서도 의회가 요구한 전 지역민 지급 검토는 거부했습니다. 왔어요. 찾아왔어요. 교회 협회에서 다른 지역은 다 주는데 장흥이 안 주면서 검토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다가 문건과에서 나중에 최후로 그렇게 좀 드린 겁니다. 국민 전체가 원하면 한 번 정도 고려해 보십시오. 신중하게. 군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장흥군. 이번 군정 질문에서 의회와 장흥군의 소통이나 협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수시도 자원순환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 수거기를 올해에도 5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함으로써 자원순환도시 인프라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합니다. 네,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도시미학과 박숙희 자원활용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여수청 도시미학과 박숙희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여수시가 올해에도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 수거기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먼저 자동 수거기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네,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 수거기는 AI가 탑재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쓰레기 형태를 판독해 재활용 가능한 캔과 페트병만 선별하도록 학습되어 있는데요. 선별 즉시 압착 후 전용 차량으로 처리 공장까지 운송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재활용 과정 속에 시민들이 놀이처럼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다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 수거기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 수거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는 2019년 8대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총 24대를 운영하며 자원순환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호응도 좋아서 올해 4월까지 캔과 페트병 25만 4천 톤을 수거하였으며 현금 9,700만 원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네, 현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동 수거기를 통해서 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먼저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 수거기 화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투입함에 캔이나 페트병을 다 넣은 후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포인트 적립이 완료됩니다. 한 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되고 2,000포인트 이상 모이면 계좌로 이체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포인트 적립 내역도 조회할 수 있고요. 포인트 환전하기, 자동 수거기 위치 찾기, 상태 보기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이 한층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분리수거도 하고 모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팀장님, 관련해서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 수거기를 통해 깨끗한 페트병만을 별도 수거 가능함에 따라 시민들이 배출한 폐 플라스틱으로 고급 브랜드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서도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하는 제도가 시행 중인데요. 가정에서 배출하실 때도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배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수시 도시미화과 박숙희 자원활용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이 푸릇푸릇한 풍경에 완연한 봄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나뭇잎들이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이 잎들이 떨어져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네, 실제 광양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 발생했는데 여전히 명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원25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릇푸릇했던 나뭇잎들이 며칠 사이 가장자리가 타들어가 갈색으로 변하고 일부는 완전히 말라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감나무와 자두나무, 포도나무 등 주로 과수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고추밭에는 열매가 달려야 할 꼭지가 힘없이 바닥에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광양읍의 한 마을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가을에 저렇게 돼야 될 저런 단풍이 들어야 될 건데 지금 전부 낙하가 돼버리고 있어요. 이파리가. 과일도 떨어지고 있고 많은 숫자가 있잖아요. 고추 같은 것은 지금 이런 것은 한 350주 정도 되는데 이걸 다 못 먹는다 그러면 어찌 되겠는가요 이게. 주민들은 인근 초남공단에 화학업체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부터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해 피해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을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된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24시간 집에 있으니까 우리들은 밖에 나갔다가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지만 그분들이 건강이 가장 염려되고 이게 냄새가 나거나 어떤 증거가 보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 없이 조용히 왔다가 그냥 조용히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 식물병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의뢰한 결과 병원균 미검출 진단이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시된 겁니다. 주민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이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서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조사를 한번 해서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민원이 제기되자 광양시 직원들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자 광양시 직원은 그 또한 안 해본 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8월 2차례 실시한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 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전히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고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광양시는 올해 한 번 더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 그걸 찾는 것이 더 급선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인근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 공단에서 유해 물질이 혹시나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 검사를 또 추가적으로 더 해볼 계획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이주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민원25 김신혜입니다. 8일 오전 기준 순천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명이 발생했습니다. 순천시는 조례동의 한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 등 5명과 유흥업소 종사자와 같은 시간대에 목욕탕을 이용한 시민 1명을 포함해 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유흥업소와 목욕탕 관련 992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밀폐된 장소의 특성상 추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일 광양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양 134번으로 분류된 신규 확진자는 6일 발열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이 확진자가 지난 3일 순천 404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광양시는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4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이틀 뒤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 다시 검사를 한 결과 8일 낮 3시를 기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는 8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 운동부에서 동급생 간 폭행과 금품 갈취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운동부 소속 2학년생 A군은 올해 1월부터 3개월 동안 같은 종목 운동을 하는 B군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뺏겼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훈련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운동부 주장인 B군에게 막대기로 엉덩이를 맞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군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교육청은 A군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B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A군은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 검은도에서 2명의 응급 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닥터 헬기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7일 낮 3시 34분쯤 삼산면 검은도에서 39살 A씨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오른팔 골절과 타박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간 45살 B씨가 조업을 마무리 짓고 여객선 탑승을 대기하던 도중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다 쓰러져 안면부 골절과 출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추가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닥터 헬기를 이용해 응급 환자 2명을 태우고 목포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환자들은 치료를 받고 귀가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시가 독거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435가구에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단말기 240대를 지원하고 올해에는 신규 장비 500여 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는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태블릿 PC 형태의 단말기로 활동량 감지와 응급 호출, 화재 감지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